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벼랑 끝으로 몰린 화웨이, 바이든 정부의 기대를 걸다 블랙리스트 지정 철회 요구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웨이가 정부가 바뀌었죠. 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었어요. 이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기대를 좀 접었다가 이제 발언을 보면서 이제는 기대를 좀 가져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기대를 갖고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강력한 제재 대상인 화웨이가 국가안보 위협 지정을 철회하는 요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소송도 걸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아예 CR도 안 먹혔거든요. CR도 안 먹혀서 지금 거의 벼랑 끝으로 몰린 상태였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조금 이야기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 홍멍이라는 그 스마트폰이 홍멍 OS를 장착한 스마트폰이 원래는 작년 말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로 지금 연기를 시켰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는데 이 기대감을 많이 접었다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화웨이는 지난 8일날 제5항소법원에 자사를 미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소송을 냈어요. 이 FCC의 검토 내용이 뭐냐 하면 화웨이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라고 해서 지금 통신장비 전체를 화웨이 걸 걷어내요. 그리고 ZTE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ZTE도 있어요. ZTE가 미국 중국 통신장비 업체죠. 지금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데 이 ZTE와 화웨이가 같이 동반 퇴출당하는 입장이에요. 동반 퇴출을 당한데 먼저 화웨이가 먼저 손을 뺐죠. 먼저 손을 빼면서 우리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가하는 기업에서 제외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FCC는 지난해 6월 달에 화웨이를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이라고 지정을 하면서 미국 통신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죠. 뭐냐? 화웨이 장비에 대해서 이제는 걷어내는 작업까지 해요. 지금 현재 미국의 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 지역에서는 그 통신 회사들이 재정이 좀 열악하거든요. 재정이 열악해서 보통 지금 ZTE와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 5G가 아닌 4G 이야기입니다. 4G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을 다 걷어내는 작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을 걷어내게 되면 지금 5G 통신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입장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되기 전에 완전히 걷어내기 전에 이 일을 막아달라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입장으로 보면 만약 이 통신 장비를 걷어내게 되면 더 이상의 화웨이와 ZTE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통신 장비 업체로요. 그리고 이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더욱더 퍼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미국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유럽까지 이렇게 퍼뜨릴 생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는 소장을 냈는데 이 소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었느냐? FCC의 결정, 이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고 임의적으로 그리고 변덕스럽게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재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ZTE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FCC 대변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웨이를 국가 위협으로 판단한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FCC와 수많은 미국의 국가 안보 기관들이 제시한 증거라고 지금 기초를 해서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결정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FCC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화당 사람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지금 공화당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 결정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죠. 그러나 미 행정부에서 이런 유지 결정에 대해서 바꿔버리면 어마어마하게 후폭풍이 심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까에 따라서 향후 그 화웨이를 바라보는, 또한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 방향은 중국과 척을 지지 않고 나가고 평행 관계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의 중심에 섰던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면서 벌인 미중 무역 분쟁의 선두주자였어요.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이었고, 그 선두에 있던 기업들의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가 테크 산업의 가장 선두주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웨이란 그 회사 자체가 세계 통신 시장의 1위를 차지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가진 의미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테크 시장에서 통신 장비라는 그 장비가 모든 정보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중심이 됐고, 또한 5G, 그리고 향후에는 6G까지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은 반드시 누르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판단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가 자사의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말하자면 백도어 시스템을 해서 정보를 모두 다 빼내는 스파이 활동을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9년도 5월 달에 화웨이를 상무부 수출 규제 명단에 올렸어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류허 부총리죠. 류허 부총리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중 무역 협상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했는데 마지막에 틀어져 버렸어요. 마지막에 틀어지면서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관세 정책을 펼치겠어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두들긴 회사가 화웨이입니다. 이 화웨이를 통해서 어떤 것까지 두들겼냐면 마이크론에서 D램 수출 금지, 그리고 구글 OS 판매 금지,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 OS를 금지를 시킨 것은 한 7, 8개월 후에 제대로 됐습니다. 연장해서 임시 연장을 계속 해줬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작년 중순인가요? 작년 중순에 결국은 이것을 연장을 시키지 않았어요. 연장시키지 않으면서 구글 못 들어가죠. 마이크론 못 팔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2차, 3차 제재. 말하자면 2차 제재와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3차 제재는 소프트웨어나 기계로 만들어진 반도체는 수입시키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2차, 3차 제재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제재 때 TSMC에서 이 화웨이, 특히 하이실리콘의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그리고 모든 기기, 특히 5G에 들어가는 기기를 만들어주는 걸 대행을 했었던 TSMC가 이 화웨이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미국의 아리조나 피닉스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말이 나왔던 게 이때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죠. 화웨이를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제재를 시작한 것이 벌써 1년 반이 넘고 1년 한 8개월 정도 됐죠. 지금 현재. 지금 1년 반이 넘는 동안에 3차에 걸친 커다란 제재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화웨이를 거의 벼랑 끝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가운데 화웨이는 이를 반발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는 반발을 못했어요. 트럼프 행정부 때는 반발을 못했는데, 물론 반발은 했죠. 반발은 했는데 강력하게 반발은 못했죠. 이러한 행정 제재를 풀어달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못했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기조가 그들을 악소리도 못 나게 지금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부가 바뀌었죠. 누구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로 지금 바뀌었죠.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FCC를 비롯한 미 정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게 이번 사건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들었던 이후에 특히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바이든 정부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런정페이 회장은 9일날 이렇게 말을 했죠. 중국의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열린 5G 프로젝트 행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미국의 새 행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이익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개방적인 정책을 품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국산 부품과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행간, 우리는 미국산 부품과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냐면 퀄컴 제품하고요. 퀄컴하고 다른 거 있죠? 5G 장비. 예, 이 5G 장비가 중요한 것이 지금 이 5G 장비가 있어야 지금 5G 이동통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동통신 장비 분야에서도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화웨이거든요.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화웨이 제재가 같이 들어가면서 SMIC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SMIC 제재도 지금 화웨이의 이러한 행동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를 보고 연달아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ZTE도 마찬가지입니다. DJI도 마찬가지고 여러 회사들이 이번에 본물이 한번 딱 터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멍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행동의 결과가 굉장한 행동의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3차 제재로 미국의 기술이나 기계로 만들어진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선 화웨이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 미국을 향해서 말하는 유화책이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CNBC는 런정페이 회장의 이날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첫 공개 언급이다. 그리고 런정페이 회장이 좀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으로 희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그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는 퀄컴 제품을 많이 사길 원하고 미국 제품을 우리는 전적으로 구매하길 원한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웨이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팀을 꾸리고 있죠. 팀을 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호박씨 까는 거죠. 호박씨 깔고 있으면서 우리는 뒤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지금 현재는 미국 제품을 사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겠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중국 제조 2025를 결국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경제 및 외교 정책 기본 틀에서는 전임 정부의 강경 기조를 지금 이어나갈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화웨이 등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여기에 그 민간 부분에서 한번 열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본물이 한번 터지면 구멍이 하나가 나면 네, 쏟아져 나오죠. 이겁니다. 지금 지나 러반도 미 상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기술 위협에 맞서서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화웨이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유지할 것에 대해서는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거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화웨이가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해서 FCC의 블랙리스트 지정에 대해서 벗겨달라라고 말을 했던 것은 화웨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다른 기업들도 몰려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선두주자에 지금 화웨이가 나선 거예요. 가장 많이 두들겨 맞기 때문에 당위성이 충분하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화웨이만큼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웨이가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물을 줘서 다시 식물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두들겨 패야 되죠. 예, 이런 것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